일단 그 재판 상황에서 어제 제가 서울시 밖에서 말씀드렸어요. 재판부의 구속 결정에 대해서 감사를 표시했고요. 불구속 상태에서 저의 방어권 행사하는데 더 이제 구속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 됐습니다. 변호인들과 잘 상의해서 대응 활동하겠습니다. 제 재판은 두 가지로 나갑니다. 하나는 법리적 대응이고, 이제 사실관계에 대한 대응인데 둘 다 제가 문제를 주장하고 있고요. 기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보통 피의자나 피고인들이 이번에 김호중 가수 구속을 보더라도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일단 구속이 되면 약해져가지고 대부분 시인을 또 기소가 되면 또 더 약해져서 검찰이 중형을 구형할 것이 겁이 나고 또 별건 수사를 할까 겁이 나서 또 타협합니다. 대부분이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작년 4월 24일 날 파리에서 귀국한 이후로 단 한 번도 제 주장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일관되게 돈봉투 사건은 잘못된 일이었다. 제가 정치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또 저로 인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미안하다 주민분들에게. 그리고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 이미 당대표도 사임했고 국회의원도 사임했지만 마지막 남은 당적도 탈당하게 당의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와서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구속됐을 때는 억울하고 답답했지만 돌이켜보면 제가 구속이 안 됐으면 저 때문에 저희 주변을 계속 뒤지고 내가 구속될 때까지 별건에 수사를 사냥하듯이 검찰이 할 걸로 봤기 때문에 제가 구속돼서 감사합니다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구속됐기 때문에 제 주변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고 수독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구속이 안 됐으면 얼마나 주위 사람들을 더 괴롭혔을까. 그런 생각으로 나왔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법리적으로는 제가 유튜브에서도 자세히 나중에 제가 매불쇼를 다음 주에 8일 날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검찰청법 4조 1항 2항 3항을 제가 달달 외웠습니다. 소위 검수완박이라고 그렇게 요란을 들었던 윤석열 정권 2022년 3월 9일 당선되고 5월 9일 취임 전 2개월 동안에 개정했던 검찰청법 개정안, 이 입법 취지와 얼마나 저의 기소와 수사가 법률에 위반된 것인지. 그래서 저는 저에 대한 기소, 소위 돈봉투 사건에 대한 기소는 돈봉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정근과 박우식 간의 채권 채무 관계 알선수재 사건에서 상망리의 로비 파일을 별도의 영장 발부 없이 이 별건 수사를 통해서 기소한 사건입니다. 이것은 위법수익 증거 배제 법칙에 따라 증거 능력을 부정해간 사건이고, 검사의 수사 개시 권한을 아시다시피 검찰청법 4조 1항에 경제사고, 부패사고, 공직자 선거, 대형 참사, 방위산업 6가지에 한해서 검찰이 1차 수사권을 가지고 나머지는 사법경찰관한테 맡기고 송치한 사건만 처리하도록 이낙연 대표 때 검경수사권 조정을 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부족하다 그래서 그때 윤호중 박지원인가 그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저는 그때 국회의원을 사임했습니다. 다시 개정한 것이 부패 경제 범죄만 놔두고 나머지 4개는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동훈 체제에 들어와서 부패 경제 등자란 말이 하나 들어있다는 이유로 대통령을 통해서 모든 걸 다시 확장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분명히 제외됐는데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을 이 부패 범죄 등이라는 명분으로 시행령에 다시 검찰 수사 대상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이것은 법령이 위임한 한계를 일탈한 위법적인 명령으로 헌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법원에 이 한동훈 시행령의 헌법 위반을 제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당법과 공직선거법이 일부러 입법자가 선거를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1차 수사 개시를 할 수가 있는가? 이것은 법령에 위반된 기소이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327조 1항의 2호에 따라
법령에 위반된 공소제기로서 공소 기각 판결을 해야 될 대상임을 주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공직선거법은 6개월의 공소시효가 있지만 정당법은 6개월 공소시효가 없는 입법의 불비상태입니다. 평등권 침해입니다. 아니 3년 전 전당대회 내부 잔치 사건을 가지고 무슨 이게 대역 범죄인 것처럼 검사들이 그저께 7명, 9명이 나왔다고 그러던데. 아니 반부패 수사 검사들이 이 고급 인력들이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아 쓰고 업무 추진비 특활비 갖다 쓰면서 하루 종일 법정에 앉아 있는 거 보면 이게 대한민국이 제대로 돌아가는 이 정말 부패 범죄나 중요한 범죄를 마약 범죄나 수사해야 될 이 특수부 검사들이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송영길을 어떻게 유죄를 만들어 보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한 게 참 열심히 산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자체가 저는 검찰청법을 위반한 법률에 위배되는 지금 행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헌법소원을 위헌법령 심사 청구를 제가 바로 이제 다음 주부터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법리적으로 싸우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재판의 사안들은 재판부를 존중해서 재판에서 다투겠습니다만 기자님들이 이정근 증인신문을 가지고 박용수 증인과 박용수 전 보좌관은 송영길한테 보고한 사실이 없다고 그러는데 이정근 증인은 보고했다고 진술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아마 언론의 주요 관심 사항인데 그래서 지금 법정에서 잘 다투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좀 다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정근 증인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 되더라고요. 완전히 몸이 뼈시락 마르고 얼굴이 피시되어 있고 얼마나 검찰에 시달렸으면 저렇게 됐을까. 본인도 억울함을 표시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검찰과의 관계 그 증언들은 따지고 그렇게 검찰이 원하는 증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정근 증인조차도 송영길과 동물 두 문제의 사전 지시를 받고 상의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쟁점이 된 게 사후에 보고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난 전혀 기억도 없고 나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게 다투어야 될 문제인데 그런데 지금까지 2년 동안 수많은 조사를 통해서 이 돈 뭉쳐된 자금을 송영길이 만들어서 줬거나 내가 누구한테 돈을 받아와서 갖다 쓰라고 지시를 했거나 사전에 상의 모의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사후에 내가 알았냐 보고했냐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이 문제는 원내에서가 성실하게 다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명록에 광주 시민이 되어라고 쓰셨어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광주에 제2막의 정치를 하겠다라고 읽혀지는데 사실 그 다음에 정치 행보가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내후년에 네. 광주시장 선거도 있고요. 계획이 서지 않았더라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가 다음 정치 행보를 논의할 단계는 아니고 성실하게 법정에서 대응해서 제가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손혜원 비대위원장과 많은 이제 동료들이 손아보다는 참당에서 고생했는데 제가 감옥에 있어서 이 참당 과정도 잘 모르고 그냥 간헐적으로만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이 있고 또 제가 존경하는 우리 정찬용 노무현 정부 때 인사수석이었던 분이 저의 멘토이신데 그러셨고 다 광주 어르신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향후 진로를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후보군으로 뽑히기도 하는데 건강하게 계십니까?